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강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의 일상적인 습관 중에 하나인데, 한 6개월이나 한 4개월 정도에서 한 번씩 저희 친인척들, 제 일가 친인척들 가족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냥 제 취미이기도 한데, 한 4개월,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우리 작은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나, 우리 누나들은 어떻게 지내시나, 우리 숙모는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내 지인들 그리고 내 소중한 이런 친구들 이렇게 연락을 돌리거든요. 근래 연락을 돌리면서 잘 지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저런 우리 일가 친척들, 내 지인들의 사연을 듣고 제가 영상 하나를 만듭니다. 이 영상의 주제는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저만의 펀더멘탈인데, 저만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삶보다 실패하지 않는 삶이 저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도 뭐 크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심사인당 채널을 만든 그런 주홍규 TV라던가, 또 제가 정말 즐겨보는 학꼰대 컨텐츠라던가, 이런 훌륭한 이런 큰 부자들이 영상을 찍는 월급쟁이 부자들, 이런 훌륭한 큰 부자들의 유튜버들하고는 다르지만, 저는 그런 부자가 제 스스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는 못 만들지만, 저는 내 스스로 늘 생각하는 게,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지 않는 삶이 더 우선시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가족들 중에서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직 저는 35이고 30대 중반이고 아직 40대가 접어들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 인생을 돌이켜 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40대에서 50대 사이,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이때 본인이 벌 수 있는 최대치의 돈을 벌어놓고 인생의 경제적인 기반을 닦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40대 언저리, 50대 초반, 이때 제대로 기반을 닦지 못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한갑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이 말 그대로 한순간에 거의 폐인과 가까이 되는 삶을 살더라고요. 이게 제가 제 일가 친척들,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면서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보이는 현상들. 물론 나는 잘 되든 못 되든 나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가족이고 그러지만, 내 가족이고 내 지인이고 그러지만, 그런 거를 개의치는 않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일가 친척들 중에서도 40대, 50대, 이때 제대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런 경제적 기반을 닦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한갑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힘을 잃고 거의 뭐 폐인과 같은 그런 논팽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려서 하나로 뭐 경비원이라도 해보자, 더 늦기 전에 한갑이 넘었어도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알아보자 하고 이렇게 도전하고 그러고도 있지만, 이 인생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늘 말씀하시는 게, 40대 50대가 세상 물정도 알 만큼 다 알고, 돈 벌기 가장 좋은 시기고,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때 해야 망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런 시기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연륜은 쌓이고
체력도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대부분 30대 후반, 50대 초반 이 10년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전성기에 가까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국에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 속에서 다룰 내용은 뭐냐면은, 저는 20대를 조현병을 극복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20대 때 한 게 없어요. 그냥 조현병 극복하는 게 내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20대는 그렇게 조현병을 극복하는데 온갖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간신히 조현병만을 극복하고 이제 30대에 접어들어서 이제 사회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조현병 환자를 포함해서 이런 20대 취준생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제가 20대 때는 뭐 살고 죽고를 고민하다 보니까 뭐 취업 문턱을 넘어야 되네 어쩌네 그런 게 너무 너무 막연한 그런 꿈이었는데, 이제 30대가 접어들어서 더 늦기 전에 조현병이고 나발이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해보자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20대 때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이런 태도 같은 게 있어요. 태도 변화를 꼭 가져야 될 게 여러분들이 있어요. 제가 31살이 돼서 여기저기 원서를 한 200군데 300군데 놓고 면접을 한 15번 20번 가까이 보고 입사한 회사도 있고 떨어진 회사도 있고 또 입사했다가 퇴사당한 회사도 있고 뭐 여러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뽑을 때는 현재 그 회사에 부족한 부분을 새로 뽑은 직원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거나 책임져 주기를 바라고 뽑는 경우가 100% 맞습니다. 100% 맞는 거고, 그 회사에서 분명히 이 파트, 이 포지션에 정말 괜찮은 직원 하나가 들어와서 이 포지션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회사의 입장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는 들어와서 배워야 될 애들을 뽑지 않아요. 들어와서 가르쳐야 되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급한 이 회사에서 부족한 그 포지셔닝을 그 직원이 입사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기를 바라고 직원 TO를 가지고 1명, 2명 TO를 가지고 뽑는 거거든요. 근데 20대들이 TO는 없고 경쟁자는 많고 너무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옛날에는 90년도 초반 뭐 80년도 70년도 이럴 때는 TO가 많아서 사람들이 쉽게 들어갔다고 많이 착각을 하는데, 저는 90년도 초반에 해남이라는 시골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주저리 예시를 들 거예요. 그 옛날 시절에는 어땠냐면은 청년층 인구가 거의 전체 인구 분포의 청년층 인구 분포가 한 60% 70% 가까이 됐던 시절이에요. 길거리에 널린 게 젊은 애들이었고 길거리에 널린 게 애기들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깡시골인 이 시골에도 애기들이 숨바꼭질하고 뛰댕기는 게 일상이었다고요. 그 정도로 청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90년도 초반만 해도. 뭐 이제 제가 태어나지 않은 뭐 80년도 70년도에는 더 했겠죠. 그 시절에는 어땠냐면은 여기 있는 벼 있죠. 이 벼농사 짓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누구한테 벼농사 어떻게 짓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벼농사를 지으려고 기농에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한테 벼농사를 짓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놈한테 그거 가르쳐 가지고 내 자리 뺏길까봐. 그 정도로 청년 인구라는 게 무지막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워낙 청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청년이 귀하지도 않았고 젊은 사람이 귀하지도 않았고 저 새끼 때문에 내 자리가 뺏기고 또 저 새끼한테 뭘 가르쳐 주면은 나의 밥그릇이 뺏기는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기 축사에서 소를 기를 때 말이에요. 소 기르는 거 가르쳐 주라고 하면은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소를 기르는 게 정확히 2000년도 초반에 소를 기르기 시작했거든요. 축사를 지어서. 그럼 우리 아버지가 소를 기르고 싶은데 임신후가 돈이 된다 해서 송아지를 산파하는 임신후 사업을 했는데, 임신후라는 거는 송아지를 출산을 해서 그 송아지로 돈벌이를 하는 거잖아요. 어미소를 1년간 배부르게 먹여서 임신을 한 다음에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 송아지가 돈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산부인과와 똑같이 그냥 소를 기르는 산부인과인 건데, 산파라고 그래. 산파. 그 송아지를 출생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그 산파. 이 산파 기술을 우리 아버지가 다른 농가에 가서 좀 알려달라고 하면은 2000년도 초반에 알려줬을 것 같아요. 저 새끼한테 알려주면은 내 밥그릇 뺏기는데 아무도 안 알려줘요. 청년 인구가 그렇게 많았던 시절에는 저 새끼한테 뭘 기술을 가르쳐 주면은 내 밥그릇이 뺏기는 시절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는 저기 축사를 정확하게 2002년도 2001년도경에 저 축사를 지어놓고, 저 축사를 짓는데 정확하게 그 당시 돈으로 2억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 돈으로 2억? 2000년도 초반에 2억이면은 지금 현재 건설 단가로는 한 4억, 5억 되는 단가예요. 근데 2억을 투자해서 2000년도 초반에 축사를 지어놓고 그렇다고 현금으로 2억을 지었겠어요? 다 대출 받았지? 대출 받아놓고 이제 빚더미에 떠앉았는데, 그 와중에 임신후를 생산해서 이제 송아지를 실패하지 않고 산파를 하고 그거를 최소 5년에서 10년을 해야 이제 계획대로 대출금을 다 갚고 저 축사가 이제 빚더미에서 이제 빚을 안 지고 사는 건데, 산파 기술을 아무도 안 알려주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저 농가한테 산파 기술 알려주면은 내 밥그릇 뺏겨서 속값 떨어지는데, 그랬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고민과는 차원이 다른 고민을 했던 게 우리 아버지 시절 70년도 80년도에 청년기를 보냈던 그런 어른들이 취업 준비를 했던 시장의 특징입니다. 나 거짓말 하나 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나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맞다고. 아무리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이거를 해보려고 도전을 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하다못해 건설 현장에서 노가대판에 뛰어들어서 그 노가대판에 있는 것 중에서도 뭐 기술이 있잖아요. 미장 기술도 있고 뭐 여러가지 뭐 상하수도 기술도 있고 용접 기술도 있고, 그런 모든 기술들을 정확하게 2000년도 초반까지 80년도, 90년도, 70년도, 2000년도 초반까지는 청년 인구가 넘쳐나던 시절이기 때문에 노가대판에 가서 기술을 배우려 해도 아무도 새로운 신입생에게 친절하기는커녕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요. 그랬던 시절이 옛날이에요. 옛날. 여러분들이 그 옛날 그 과거의 그런 취업 준비생들에 대해서 환상을 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저 축사를 지어놓고 빚더미에 떠앉아 놓고 2억이라는 빚을 져놓고, 내가 중학교 때부터 그 농장 일을 같이 한 20년 가까운 그 세월 동안 내가 우리 아버지가 저 송아지에 소를 사들여서 임신시켜놓고 산파하다가 송아지를 유산하고 송아지를 죽인 개체 수가 한 250마리 더 돼요.
응? 200마리가 훌쩍 넘는다고요. 300마리가 될지도 몰라요. 300마리의 송아지를 산파하다가 죽여가면서,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혼자서 터득하느라고, 혼자서 저 기술을 산파 기술을 터득하느라고 한 송아지를 25년 20년간 한 300마리 400마리의 송아지를 죽여가면서 이제 70이 훌쩍 넘어서 이제 기술을 완전히 익혔어요. 산파 기술. 소를 어떻게 건강하게 기르는지.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도 새로운 신입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노가대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접 기술 하나, 상하수도 설치하는 그 파이프 관리하는 설치 하나, 모든 벤치질 하나조차도 새로운 신입생들에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청년 인구는 넘쳐나고 이 새끼한테 괜히 가르쳐 줬다가 내 밥그릇이 뺏기니까.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20대 청년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옛날에는 쉬웠을 거라고, 옛날에는 그래도 TO도 많고 경제가 막 급성장하니까는 그때는 기회도 많고 그 물가는 싸고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가 좋았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청년 인구가 워낙 없기 때문에 애기들이 길거리에 뛰어댕기는 애기들이 없는 거는 당연하고, 청년 인구도 워낙 없기 때문에 어디를 입사해도 딱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서, 학교에서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어서 모른다고 해도,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내 능력에 맞게 갈 수 있는 회사에 내 여건에 맞게 갈 수 있는 회사에 맞춰서 그 회사에 들어간 순간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배우려는 의지, 그리고 배우려는 의지만 있고, 나를 가르쳐주는 상사나 선배 직원들이나 윗사람들이 굳이 먼저 나서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저거는 어떻게 해요, 이런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의지, 이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저처럼 해창 주주장에 입사한다 그러면은 해창 막걸리를 만드는 레시피도 뭐 팀장님이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직접, 아이고 참 젊은 애기가 기특하네 하고 해창 막걸리를 만드는 고급 레시피까지도 참 기특한 아이네 그러고 다 알려주는 시대라고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준에, 요즘은 웬만한 애들은 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무랄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취업전선에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취업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대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는 잘 아는데, 과거에처럼 그 정도 스펙이면 삼성전자 입사해야 되고, 그 정도 스펙이면 딜로이트 입사해야 되고, 그 정도 스펙이면 뭐 현대차 입사해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좀 힘들지 몰라도 여러분들 여건에서 갈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은, 지금은 얼마나 살기가 좋은 시대인지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지금은 그 정도로 어느 회사를 입사해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은 팀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임원진들, 사장님들이 직접 가르쳐 준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TO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이 부족한 부분을 바로 메꿔줄 직원을 뽑는 게 TO인데, 회사 입장에서도 요즘 시대에서 그런 직원을 뽑기가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설령 입사하자마자 우리가 바로 회사가 원하는 바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거는 못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 포지셔닝을 되게끔 그 직원이
입사하게 될 그 신입사원이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돼요. 뭐 꼰대네 뭐 어째네 뭐 MZ네 족가는 소리 하지 말고 배우려는 의지가 중요해요. MZ세대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배우려는 의지가 없어. 여러분들이 막 90년도 초반 막 2000년도 초반 그리고 뭐 70년도 80년도에는 살기가 쉬웠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내가 누차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요. 여기 보이는 이 들깨 있죠. 이 들깨 농사를 지으려고 새로 농사를 지으러 온 신입생이 있었다 해봐요. 그러면 90년도 초반 2000년도 초반에 이 들깨 농사를 짓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지금은 시골에 귀농한다 그러면은 뭐 농촌 지도부터 시작해서 뭐 새로운 뭐 스마트팜부터 시작해서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기술까지도 농학 박사 받은 그 전문가들이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이 들깨 농사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본인이 한 1년, 2년, 3년 농사를 망쳐놓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들깨를 심어놓고 농사를 망치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배울 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시대는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MZ고 나발이고 뭐 팀장이 꼰대네 뭐 어쩌네 저쩌네 그런 족가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은 중간관리자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임원진들 사장님들이 직접 가르쳐준다니까요. 기술을 직접 가르쳐줘요. 아이고 참 젊은 애기가 기특하네 그러고 다 가르쳐주는 시대라고. 그 정도로 청년 인구가 귀하기도 하고 또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청년들은 더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는 개나 소나 다 열심히 했어요. 개나 소나. 저희 아버지만 이렇게 농장 꾸리도록 이렇게 열심히 산 게 아니라 그 60년도, 70년도,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초반에 그 어른들은 개나 소나 다 배우려는 의지가 있었고 다 열심히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뭐 장가 못 간 사람도 없고 다 처자식 낳고 그렇게 자식 기르고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처자식 낳고 자식 기르고 살면서 가장으로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처자식을 먹여 살릴 만큼 그 시절 어른들은 개나 소나 다 열심히 했다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눈으로 보고 따라하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 깨져가면서 그렇게 배우면서 그렇게 처자식을 먹여 살렸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인 게 여러분들이 제 말귀가 들린다 그러면은 저처럼 조현병을 극복하는 게 먼저 시급한 문제인 사람도 있겠지만 뭐 조현병 환우든 뭐 일반적인 20대 사람이든 뭐 서울대를 졸업한 20대든 뭐 고려대를 졸업한 20대든 아니면 막말로 진짜 저처럼 저의 20대처럼 조현병을 극복하는 게 먼저 시급한 문제인 사람이든 간에 조현병을 극복하든 뭐 실현이 있든 잘 나가든 그 모든 20대들에게 포함해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입사하더라도 배우려는 의지, 이 배우려는 의지라는 게 뭐냐면은 굳이 과장님, 팀장님, 뭐 차장님, 뭐 상무님, 그리고 뭐 대리님, 뭐 실장님 이런 늘 일에 치여서 일하기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학교 선생님처럼 입사하자마자 신입사원들에게 먼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먼저 찾아가서 가르쳐 주겠어요. 본인도 일하기도 바쁜데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면은 여러분들 위에 있는 선배 직원들, 그 상사님들은, 중간 관리자님들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본인들의 일이 아니에요. 이 배우려는 의지라는 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아무리 바빠 보여도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 보여도 눈치껏 일단 들어갔으면은 아무 기술도 없이 뭐 아는 것도 없이 들어왔으면은 회사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 눈치껏 실장님이 좀
약간 좀 한가해 보인다, 또 처음에 있다 그러면은 먼저 가서 물어보라고요. 먼저 가서 본인들이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는 회사에 들어가서 먼저 가서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저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한번 본인이 먼저 시도해 보다가 아 이거 좀 막히는 게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이게 배우려는 의지라는 거예요. 근데 누차 말하지만 70년도 80년도 90년도 그 어른들은 열이면 10명 100이면 100명 개나 소나 다 그렇게 배우려는 의지가 있었고 열심히 살려는 의지가 있었고, 그러니까는 개나 소나 다 장가가서 처자식 밥 먹이고 살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그런 정신머리가 없어. 그런 정신머리가. 나도 똑같은 MZ세대지만 MZ세대들은 진짜 성공하기 쉬운 시대예요. 청년 인구는 엄청 없고 청년이라는 말만 들어도 귀한 대접을 받고, 그러는 와중에 옛날 어른들처럼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예요. 지금 현재 MZ세대들이 청년 인구라고 치면은 청년 인구의 5% 10%만이 그 옛날 사람들 옛날에 어른들처럼 그렇게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MZ세대들은 정말 성공하기 쉬운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내 말 듣고 어느 회사,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입사하고 나서 본인들 스스로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물어보면서 시도해보면서 일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워낙 요즘 청년들 중에서는 그렇게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은 팀장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임원진들이 여러분들을 기특하게 생각하고 모든 기술을 다 전수해 준다고요. 그 정도로 살기가 쉬운 시대예요 지금은. 그 정도로. 결론적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저는 20대 때 조현병을 극복하느라고 세월을 다 낭비했는데, 저처럼 조현병 환우들 포함해서 모든 20대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20대 때 그렇게 시도해보고, 또 30대 때 저처럼 늦으면은 30대 때 시도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그러면서 그때 막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하나라도 알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여러분들이 40대 50대 때 이제 빛을 발해서 경제적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20대 청년들이 제발 지금이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MZ세대들 중에서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은 지금처럼 살기 좋은 시대가 없어요. 하다못해 저처럼 커피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배우려고만 하면은 뭐 카페 사장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뭐 진짜 뭐 어마어마한 그런 커피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는 시대라고요. 그 정도로 살기가 쉬워요. 그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 시기 때 그렇게 잘 이렇게 기반을 닦아놓고 그렇게 배움의 의지를 가지면서 그렇게 내 스스로 실력을 쌓아놔야 40대 50대 때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않고 전성기로서 굉장히 큰 돈을 만지면서 그렇게 경제적 기반을 닦고 이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무너지지 않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은, 저희 가족들 중에 40대 50대 때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갑 넘어버리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늦어버린단 말이에요. 한갑 넘어버리면 이제 40대 50대 때 이제 평생 누릴 경제적 기반을 다 닦아놔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이제 한갑이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인생이 늦어져 버린다고요. 그때 되면은 이제 나를 지켜줬던 부모님도 안 계셔. 한갑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나를 그나마 의지했던 부모님들도 안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청년들이 그런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 해도 여러분들도 곧 40대고 곧 50대입니다. 저도 평생 20대일 줄 알았는데 벌써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한순간에 40대고 50대고
그러다가 이제 한갑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 되면은 의지할 수 있는 부모도 없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한순간에 폐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폐인되지 않는 방법,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는 20대의 대부분을 조현병을 극복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썼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 조현병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배운 거를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지금 구직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 다 공이 있으면 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개의치 않고 여러분들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뭐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살기가 어렵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미리 당부 말씀드리고 과거의 청년들은 진짜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지금의 시절과는 비교하면 안 돼요.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 짓는 기술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농사 짓는다 그러면은 임대해서 땅도 공짜로 빌려주고 농사 기술도 다 알려주고 그러는데 지금처럼 살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으니까. 그 시절 사람들은 누차 말하지만 농사를 짓고 싶으면은 한 2회, 3회 농사를 망치고 나서 본인 스스로 터득하는 기술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누가 청년들이 귀했던 시절도 아니고 누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남에게 함부로 전수했던 시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워낙 정상적인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배우려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개나 소나 다 기술을 알려준다고요. 그걸 제 말을 꼭 믿고 여러분들이 그 20대를 잘 이렇게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잘 살아서 그리고 지금의 제 나이보다 그리고 더 40대 50대가 돼서 이렇게 딱 굳건하게 경제적 기반을 닦아놓고 이제 저희 집안 사람들처럼 이렇게 힘든 시절 보내지 않고 그렇게 굳건하게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 일단은 중요한 게 실패하지 않는 삶이 먼저 우선시 돼야 돼요. 실패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큰 부자가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타고난 운명이고 팔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팔자 운명이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일단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20대 청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